역시 에어바는 다르네. 네, 안녕하세요. 카랩 박지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코녹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강환 기자님이랑 박지민 기자님께서 이코녹스에 대해서 한번 시승을 하셨었죠. 근데 왜 또 이코녹스를 가져왔냐? 이번에는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입장에서 과연 이코녹스가 가진 메리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자녀를 가진 부모가 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바로 안전이죠. 사실 요즘 차들 대부분 안전하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이코녹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구성이나 안전성이나 모든 게 함께 검증된 차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코녹스는 이미 검증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코녹스는 이렇게 보시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스마트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 차선이나 차선 전방에 이제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야간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시골이나 바캉스를 떠났을 때 도심과 다르게 빛이 없는 곳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하이빔으로 알아서 적용되니까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릴 뒤에 이제 숨겨진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엔진 등각이 이제 불필요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릴을 닫아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겠죠. 물론 지금은 여름이라서 열려 있지만 겨울에 관행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연비에 영향을 좀 주겠죠. 그런 걸 막음으로써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앞에 센서 보이시나요? 이 옆에도 이제 센서가 있는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랑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제 차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 차량이 있으면은 차량 간격이 줄어들 경우 이 거리를 표시해주고, 또 운전 중에는 차와 부딪힐 것 같다,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줌으로써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옆모습은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코녹스 손잡이에는 한국차에서 보기 힘든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운전석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열리지 않게 되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마트나 어두운 곳, 아니면 본인 혼자, 여자 혼자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석만 열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류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여성 운전자에게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뒤 모두 열 때는 2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운전석과 뒷좌석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코녹스는 차키를 소지한 채로 문을 열었다가 닫아서 내리게 되시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알아서 문을 잠그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은 요즘 많은 차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차선뿐만 아니라 두 차선, 심지어 사람이 지나가도 작동을 할 정도로 민감해서 어떻게 보면 성가실 수도 있지만 주행에 있어서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가족의 차들 중 중요한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적재함이죠. 아이들 짐이 한둘이 아니니까 적재함 공간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모차를 가지고 양손에 짐을 지고 있으면 문 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쓰지 않고도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싣고 난 뒤에는 손을 쓰지 않고도, 아니면 짐을 내리고 나서도 손이 없다면은 발동작 하나만으로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디럭스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부족하시다면 아래 하단 공간은 이렇게 추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여시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레버 2개가 있는데 6대4로 이루어진 시트를 폴딩 하셔서 더 넓은 적재 공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저거 보시면 평평하지 않게 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ET 머리처럼 생긴 헤드레스트 때문인데요.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만약에 시트 폴딩을 100%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ET 머리를 빼셔야 됩니다. 이코녹스에서 볼 수 있는 러기지 스크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러기지 스크린이 유료 상품으로 따로 판매되는데요. 이코녹스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에서는 천장이 낮아 트렁크를 많이 못 열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트렁크 각도를 조절해서 트렁크를 일정량만 열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특출나지 않지만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가죽 재질은 말랑말랑한 편이지만 아래쪽 플라스틱은 단단하네요. 내장재 곳곳에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데 단차도 좀 큰 편입니다. 네, 여기 운전대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열선 버튼도 있고 크루즈, 충돌 경고, 차간 거리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속도 제한 장치가 있어요. 이 속도 제한 장치를 쓰게 되면은 시내 주행할 때 60km로 속도 제한을 걸어둘 시 최대 속도가 6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에 의식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연스럽게 운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오토 하이빙 기능은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바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대 뒤에는 패들 시프트 대신 음량 조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는 보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저음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잠자는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코녹스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 다 따로 자리하고 있어요. 다 한 곳에 있으면 좋을 텐데, 보시면은 전자식 사륜구동은 앞에, 경사로 밀림 방지도 앞에, 주차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차선 유지 버튼이 있습니다. 사륜구동 장치도 기어봉 앞에 있는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평상시엔 2바퀴로 다니면서 연비를 아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동 주차 기능은 변속기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른 후 주차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을 써보고 있는데요, 기어 변속만 하시면 되고 이제 화면에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주차를 하면 됩니다. 변속기 위에는 6단까지 변속이 가능한 수동 L모드 버튼이 따로 준비되어 있네요. 계기판에서는 속도계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을 알려주는데요, 트림뿐만 아니라 연료 정보, 그리고 엔진오일 수명을 알려줍니다. 타이어 공기압, 최근 연비, 평균 속도, 타이머, 요소수 잔여량에 따른 거리도 표시해 줍니다. 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힐 디센트 같은 경우 급경사에서 안전 운행을 도와줍니다. 네, 쉐보레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감이나 이런 반응 같은 거는 나쁘지 않네요.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전화,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면 아이들한테 유용한 영상을 틀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렛 모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제 따로 운전 외에는 다른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한 주소를 알아내거나 방문지를 알아내거나 막을 수 있겠죠. 설정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설정이 있는데요, 그중 냉난방 유해가스 방지 설정은 앞차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낸다면 자동으로 내기순환 모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따로 내기순환 버튼을 누를 필요 없겠죠. 리모트 키 기능 설정에는 원격 윈도우 작동 기능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렸어도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스스로 닫히게 됩니다. 충돌 감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경고 알림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고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햅틱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캐딜락에 쓰였던 햅틱 시트인데요,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여러 경고를 알려줍니다. 앞에 차가 있다면 충돌 경고, 후진을 하다가 사람이나 차가 지나간다, 그래도 또 진동을 해서 알려주죠.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게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소리나 깜빡임 이런 거는 이제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진동은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죠. 특히 주차할 때 아이가 자고 있어도 진동으로 경고를 주니까 정말 유용합니다. 공조기 버튼은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시에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을 통해서 온도를 볼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풍량 조절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빛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풍량인지 알 수 있게 해줘요. 문제는 신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조수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바로 아래에는 USB 포트 2개랑 억스 케이블, 12V 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미국차답게 넉넉한 컵홀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는 기다란 막대를 보관할 수 있는 얇은 칸막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 텀블러가 통째로 들어갈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코녹스 앞에는 이렇게 우산꽂이가 있는데요, 이 우산꽂이가 실용성은 좋지만 급정진 시 이렇게 우산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어 트림에는 우산꽂이 말고도 대형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유식이나 아기용품이 많은 아빠에게 최적이네요. 조수석 다리 부근에도 휴대전화기 사이즈 물건을 넣을 수가 있네요. 시트는 정동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과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통풍은 흡입식으로 작동합니다. 시트 마감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자, 뒷좌석으로 와봤는데요, 제가 키 178인데 주먹 2개 공간 정도가 남습니다. 머리 공간은 지금 주먹 1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리클라잉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부스트 시트를 사용하실 때 안전벨트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은 아예 머리가
벨트에 걸리게 되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시트 옆에 있는 클립을 이용해서 착용하게 되면 이 벨트가 아이 목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끈을 당기시면은 컵홀더가 2개 존재합니다. 2열 에어컨 송풍과 따로 이렇게 있고요. 아래에는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엉덩이와 등짝을 같이 켜거나 등짝만 켤 수 있는데요. 등짝만 켜는 경우는 부스트 시트를 사용했을 때 어린이들 등에만 열을 가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연비와 연관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12V USB 단자 2개 그리고 220V 단자가 있습니다. 칭찬할 점은 이렇게 바닥이 굉장히 평평한데요. 센터 터널을 낮춤으로써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행을 하면서 이코녹스를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미디어 시승 때 주행을 한번 해보신 이강하 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지난번에 한번 이코녹스를 타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 미디어 시승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 타닥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식 시승차를 몰고 계신 박지민 기자님이 그 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몰아보셨고 면밀히 관찰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잠깐 몰아보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느낌을 조금 곁들여 드리고자 한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뭐 어떠세요? 타보시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출력이 너무 부족하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차급에 비하면은 힘이 있겠냐, 비실비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가족을 태우고 밟으면서 레이스를 즐기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뒤에다가 카시트 애기 앉혀놓고 조금만 세게 밟으면 바로 등짝 스매싱 날라오죠, 와이프한테. 그렇죠. 사실 애기들은 또 목이나 근육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세게 밟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박지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네. 아, 애기들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탈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엔진이 작으니까 뭐 연비도 그만큼 나아진 것도 있고요. 표기한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잘 나오는 차라고 하네요. 많이 달려보진 않았는데 그 동호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고속은 한 20까지도 나오고 시내는 14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전 지난번에 잠깐 타면서 네. 그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차의 거동 자체가 아, 이거 완전히 연비 세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몇 cc죠? 1600cc잖아요. 1600이죠. 근데 136마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 엔진 배기량 대비 출력 뽑아내는 걸로 봤을 때 되게 부족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게 뭐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 이거는 완전 연비 위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출력 요거 따위로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빠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 네. 그냥 중년 아니지다 청년 남성 청년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냥 청년 남성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혼자 타고 다니면 시내에서 사실 괜찮아요. 뭐 힘이 부족한지 저도 몰라요. 사실 괜찮아요. 그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발도 있고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데 차가 안 나간다거나 그런 거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고속이에요. 이제 100 넘어서 고속도로 이렇게 쫙 달리다 보면 가속이 너무 더뎌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는 답답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래도 이 1600cc라는 게 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예. 세금 이런 데서도 조금 자유로워요. 그렇죠. 네, 2000cc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이 또 다르고 그건 장점이 있죠. 유지비 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 가솔린 터보를 네. 먼저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1.6 디젤이랑 동시에 가지고 왔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네. 약간 파워트레인 선택이 좀 아쉽기는 해요. 변속기는 어때요? 3세대 젠3라고 하죠. 예.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변속기는 요즘 나오는 차들이 8단도 나오고 9단도 나오고 뭐 10단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좀 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차가 이제 엔진 자체가 큰 차도 아니고 연비 같은 세팅도 잘 돼 있어서 뭐 근데 연비 크게 있잖아요. 필요하나? 6단보다 7단 쓰고 7단보다 8단 쓰면 연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이거는 하죠. 네. 6단 쓴 거는 100% 원가 절감이에요. 그냥 특별히 6단이 더 좋아서 쓴 이유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코녹스에 더 높은 단수의 기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는 9단이었나요? 네, 9단이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있는데 지금 6단을 쓴 거는 그냥 100% 물량 공급이나 원가 절감 이런 이유지 6단이 좋아서 넣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차를 변속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 노브를 잡고 당기다 보면은 딱 뒤까지만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당기다 보면 바로 L 모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밟고 가다가 이제 왜 차가 안 나가 보면 딱 L모드가 돼 있는 거죠. 특히나 쉐보레 모델들이 특히나 레드존에 걸려도 바로 윗단으로 변속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도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L에 들어갔을 때 변속을 안 하고 RPM만 엥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왜 그러지 그러고 뒤로 옮겨주는 네.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아래에서 드르륵 내리면 뒤에 걸려요. 안 눌렀으니까 앞에 노브를. 네. 근데 P에서는 눌러야 뒤로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눌렀으니까 L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코노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P에서 기어를 다른 데로 옮기실 때 P에서 벗어나자마자 앞에 버튼을 놔주세요. 그럼 뒤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탈 때도 하체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오늘 지금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도 하체는 좋아. 이코노스가 진짜 승차감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괜찮고 뒷좌석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쵸. 네. 그 가끔 SUV 중에 네.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승차감 차이가 큰 차들이 있어요. 주로 SUV들이 그런 차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뭐 넘어가면 엄청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몰라요. 승차감 네. 괜찮네 하다가 자기가 언제 한번 뒷자리에 앉아보면 내 차가 승차감 좋은 차가 아니었구나. 그쵸. 뒷자리 승객들이 좀 울퉁불퉁 다녔었구나.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저희 애기가 되게 뭐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앞전에 타던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시동 끄고 가만히 이제 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시동을 켜고 운전을 조금만 하면은 네. 애가 엄청 싫어해요. 네.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이유를 잘 몰랐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그러다 이제 이상하게 가솔린 차나 뭐 다른 차들 타면 괜찮아 하더라고요. 안 울어요. 뭐 떨림 이런 게 되게 싫었나 봐요. 그 애기가 느끼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받아서 드라이빙 하면서 보니까 애가 가만히 잘 있더라고요. 새 차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더군다나 디젤이고, 디젤이 특히 좀 연식이 되면 진동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일단 그냥 성인이 느끼기에 네. 승차감이 좋아요. 쫀쫀해요. 미국 차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승차감도 좋고 운동 성능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롤링 이런 거 잘 네. 잡은 것 같고 하체는 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더 엔진 출력이 아깝다니까. 이 정도 하체면은 출력 더 썼어도 충분히 잡아줬을 텐데. 이렇게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하체랑 엔진 출력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하체랑 다 좋아. 근데 엔진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고 싶은 아쉬움이 막 드는 거지. 네. 에이다스 시스템은 뭐뭐뭐 들어가 있죠? 차선 유지 보조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나요? 아쉽게도 크루즈는 그냥 일반 크루즈. 제가 지난번에 네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을 해봤는데 모든 쉐보레 차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선 중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벗어나야 그때 넣어주는 그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보조? 가운데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안 벗어나게 해준다. 그 벗어났을 때 야 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그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운전이 미숙한 분들한테는 충분히 뭐 도움되는 기능이긴 한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좋은 게 네. 이런 거는 맞습니다. 좋을 때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죠. 장거리 운전 하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충돌 경고랑 이제 알아서 멈춰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 때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이제 저속 주행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졸았어요. 가족들 다 태우고. 근데 아빠네. 네. 너무 이제 한 2시간 동안 그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혀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졸았는데 알아서 멈춰주더라고요. 옵션 값은 그때 뽑았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 처음에 네. 적용할 때는 이거 비싼데 하고 망설이지만 그 장비로 인해서 날 사고가 한 번 안 나면 돈 훨씬 아끼는 거예요. 수리보다 싸거든 옵션 네. 값이. 햅틱 시트 같은 경우는 참 괜찮지 않아요? 무서운 진동이라서 네. 주차 같은 거 할 때 네. 애기를 태우고 가다 보면 애기가 잠들잖아요. 네. 근데 주차할 때 이제 삐삐삐삐 거리고 아니면 뭐 지나갈 때 삐삐 거리면 애들 그 소리 뭐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애아빠는 다르네. 나는 그런 관점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초점이 가족이라서 네. 그러니까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무서움 시트니까 애를 안 깨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또 이 차는 소음을 잡으려고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실내를 열 때는 듣기 싫은 소음의 반대 주파수를 줘서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애기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좀 반가운 시스템이죠. 그리고 스피커도 되게 빵빵해요. 뭐 애들 영화 같은 거 볼 때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 보스 스피커니까. 네.
저음도 상당히 강조돼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음을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세팅이 필요하겠지만 저도 보스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냥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에서 널리 쓰이는 스피커 중에 네. 뭐 괜찮아요. 좋은데 얘는 들어보니까 중저음이 원래 보스가 중저음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좀 너무 강조돼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음악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 중저음이 너무 붕해서 네. 내장재가 약간 떨리는 느낌이 좀 나서 아.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 네, 다 좋다고 확실히. 쳐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네. 가격이 좀 너무 비싸. 네, 확실히 이게 수입차입니다. 미국에서 물 건너서 통관도 하고 뭐 그런 수입차인데, 저렴한 수입차로 보시면은 수입차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쉐보레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라는 이미지보다는 국산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이거 수입차예요 하고 얘기를 해도 네. 수입차라고 안 알아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임밸류도 그렇고 네. 이런 만듦새들이 곳곳에서 약간 좀 소재 선택이나 거친 플라스틱 마무리 이런 게 곳곳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마감 같은 게 보면은 솔직히 너무 아쉬워요. 미국 사람들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마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이 정도 마감을 해도 아니면 이 정도 소재를 써도 미국 시장에서는 괜찮아요.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SUV예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미국 시장 얘기고 글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네. 유독 깐깐한 면이 없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안 맞는 게 좀 있죠. 그렇다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 소비자들이 눈을 좀 낮춰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차 만들게요 해야지. 아무리 미국 시장에서 인기 좋은 SUV여도 그건 미국 시장 얘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치 좋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희 뭐 있는 것 같아요. 불곡률이랑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앞유리에도 그렇고 옆유리에도 그렇고 이쪽 대시보드 주변에 이 장식들이 되게 많이 비치죠. 네, 이게 신경을 안 쓰고 가면 괜찮은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량 설계를 할 때도 위쪽으로는 뭐 그 장식을 되게 자제를 하거든요. 많이 비쳐서. 네. 예전에 포르쉐에서도 이거 많이 비쳐가지고 미국 오너들 선글라스 하나 씌웠잖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차에 별 신경 안 쓰시고 운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맞는 차예요. 집사람도 이 차를 몰아보니까 크기 차이가 조금 있지만 훨씬 운전하기 편하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막 네. 이런 거 방금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너무 꼼꼼하게 봐가지고 지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크게 불편함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차를 도구로만 쓰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네.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좀 더 나은 브랜드인 거죠. 그렇죠.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죠. 미국보다는 이제 옵션 대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제 가격이 더 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싼 가격이고. 근데 쉐보레가 그렇게 엠블럼 값이 높은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품성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아쉬움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가격 대비 있어야 될 게 왜 이게 빠졌지? 싶은 게 여러 군데서 보이니까. 그리고 이걸 수입차로 생각하시면은 AS망은 좋아요. 쉐보레 AS망 그대로 쓰기 때문에 AS망은 어떻게 보면 수입차 중에서 제일 좋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을 위해 검증된 차를 원한다면 이코녹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르베 박지민 기자였습니다.